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물가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으면서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 이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은 다이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긴 할 건데요. 네. 이 다이소를 통해서 유통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 짚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네. 최근에 교수님도 다이소 가보셨습니까? 예, 네. 저도 다이소 자주 이용하는 네. 편이고요. 저희 가족들도 특히 이제 생활필수품 쪽의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니까 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 1,000원에서 시작한 그 가격대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는데 다이소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지금의 올해 3조 원 매출을 달성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의 성장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다이소 같은 경우 작년도 2022년도에 네. 연 매출이 한 2조 9천여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한 3조 원 정도 네. 이렇게 달성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률을 따지면 한 13% 정도 되고요. 연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계속 매년 두 자릿수 네.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년 이후 최근 4년간 3배 이상 이렇게 네.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초고속 성장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 겪기도 하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기도 하면서 다른 유통 채널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이소는 조금 더 화랑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대가 5,000원 이하이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80% 정도가 2,000원대 이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이죠, 가격대가. 네. 가격, 네, 말씀하시죠. 예, 네. 낮은 가격대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눈길을 더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과거 속담에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네, 있는데 네. 유통 그 가격뿐만이 아니라 물건 종류도 많고요. 또 질도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일단 다이소 같은 경우도 가성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품질도 네. 괜찮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다이소가 소싱이라든지 이렇게 서플라이 쪽에서 우수한 그런 괜찮은 제품들을 공급을 해서 판매하기 네.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상당히 매달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네네. 네. 예,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다이소는 한 20개 카테고리에 걸쳐서 한 250개 품목을 판매를 하고 네. 있고요. 저도 이 정보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매달 한 600여 개의 신상품을 600개요? 출시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 개발 담당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좀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그 직원들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 되는 직원들이 2030 세대고요. 그래서 젊은 감각에 특히 이제 취미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관심사를 이런 상품 소싱 쪽에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들을 잘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자체가 물건을 사러 가면 그 시즌에 맞춰서 좀 꾸며놓는다거나 이런 네네. 기획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최근에 그 다이소를 가보니까 요즘은 옷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옷도 그 속 안에 입는 패딩 조끼 있잖아요. 네. 그게 5,000원이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데가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곳이었는데 네. 그 유니클로보다 더 싸게 가격을 내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좀 싸게 가능한 것인가가 궁금해요. 유통 자체에서요. 네.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박리담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성비는 일단 가격대가 낮고 뭐 원가도 뭐 어느 정도의 절감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은 분명히 아니고요. 네. 예, 마진은 작지만 많이 팔므로써 네. 예,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규모의 경제를 그만큼 달성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뭐 한 거의 1,500개까지 점포수가 확대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매장을 통해서 많은 예, 판매량을 올림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싸게 생산을 한다라기보다는 마진을 좀 적게 남기지만 많이 팔게 됨으로 인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남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예, 예. 저는 다이소를 보면서 스타벅스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예전에 스타벅스가 좋은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네. 그래서 역에서 딱 나왔을 때 스타벅스가 보여서 커피를 사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역에서 나오면 다이소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접근성을 좋게 한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무엇보다 특히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편의성이 고객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서 지역 상권의 핵심지에 점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네.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게 보면은 한 2009년에는 한 500개 정도였는데요. 점포 수가 뭐 최근에는 한 1,500개, 네. 1,440개 정도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매장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점포까지의 접근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이제 발품을 덜 팔고 다이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나 좀 가까이에 다이소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집에 수납함 하나가 필요했는데 하고 들러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시간이 네. 좀 남았는데 보고 갈까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그쵸. 또 가격이 싸니까 사고 나오기도 네네. 하고 이런 네. 이제 현상들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오면 그 명동에 보니까 다이소가 12층짜리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다이소를 방문을 한다. 관광을 와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이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관광객들도 다이소를 들린다는 게 참 신선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도 뉴스에서 최근에 봤고요. 네. 예, 그 명동역점이 뭐 12층 규모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개점을 한 것을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커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좀 뭐 가성비라는 게 당연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볼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윈도우 쇼핑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쇼핑이라는 거는 뭐 뭔가를 이렇게 구매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서 뭔가 이렇게 마치 보물찾기처럼 어떤 뭐 괜찮은 또 아주 새로운 평소에 꼭 사고 싶다 머릿속에는 있지 않았지만 눈에 띄면 또 이거 이 가격대에 괜찮은 상품이구나 그래서 구매를 하면 또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볼거리를 일단 많이 제공을 하다 네네. 보니 관광객들도 가서 보다가 네. 또 거기서 구매가 이어지기도 그쵸. 하고 네. 예. 좀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뷰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네. K-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소뿐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싹 쓸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 뷰티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다이소가 요즘 10대들이 다이소 가서 화장품 산다라고 할 정도로 뷰티 분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네. 지금 저도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네. 개인적으로 관심은 많지 않기 남성분이시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K뷰티가 워낙 특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다이소의 영업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이소에서도 취급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뭐 이렇게 좀 인지도가 낮은 그런 무명의 브랜드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잘 알려진 뭐
콜마라든지 이렇게 유명 제조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 VT라든지 네.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대는 뭐 다른 소매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다이소에서 화장품 구매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가장 처음 산 데가 백화점이고요. 네. 그 다음엔 이 백화점에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그 다 모아놓은 샵으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화장품 사는 빈도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다이소에서 또 뷰티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저가 제품을 피부에 바르는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좋은 기업들이라든가 유명한 기업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내놓는 것 때문에 선택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예.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품질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는 뭐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화장품이 이제 색조 화장품이 있고 기초 화장품이 있는데 특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도가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이소가 이렇게 뭐 잘 알려진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과 좀 협업을 통해서 상품들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출시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 뭐 당연히 예,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요새 그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다이소는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오프라인에서 잘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오프라인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까지 노린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 날 도착하게끔 하는 네. 그런 그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온라인에 살 수 있는 걸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그 온라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저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이소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어떤 포지셔닝 컨셉이라든지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올해 이렇게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그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지금 뭐 거의 전체 소매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이소 입장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게 네. 예,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쿠팡이 있잖아요. 교수님, 쿠팡이 워낙에 그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까지 제칠 정도로 온라인에서는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과연 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침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거든요. 후발주자니까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조심스럽게 네. 저희가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뭐 최근에 뭐 롯데나 이마트라든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뭐 옴니채널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뭐 온라인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니까 당연히 뭐 글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활발하게 진출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온라인 쪽에서 수익이 뭐 굉장히 좀 확대되었다라든지 이런 소식은 뭐 접한 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장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비평을 감수를 하면서도 적자 행진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막대한 그런 투자를 이어갔다라는 그런 사실들도 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생각하는 만큼 거기서 성공을 거두기가 쉽냐라는 점에서는 한 번쯤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다이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보물찾기처럼 가서 이렇게 좀 볼거리라든지 네. 이런 측면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체험이죠. 그 오프라인 매장이 줄 수 있는 온라인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에 분명히 어떤 집중함을
흐리면서 온라인 쪽으로 너무 많은 그런 관심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는 한 번쯤 좀 네. 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요. 윈도우 쇼핑처럼 들어갔다가 싸니까 사서 나오고 네, 또 네. 여러 기획 제품들을 내놔서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네. 보러 가게 되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네.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온라인에선 그 장점이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는 게 있으니 그쵸. 성공 여부는 좀 물음표인 부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온라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요즘은 워낙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AR, VR 뭐 이런 기술서부터서 뭐 AI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쪽에서도 고객 체험이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요. 오프라인하고는 아직까지는 네. 예,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수님 전문가시니까요. 그럼에도 뭐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리고 이마트랑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아주 흑자를 보지 못하고 아주 드러날 만한 성과를 못 보면서까지 온라인을 공략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온라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특히 뭐 연령층이 높은 그런 소비자 계층에서도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거가 일단은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어서의 특히 중요한 점은 공간적 편의성이거든요. 발품을 팔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좀 기다려야 되지만 배송되는 네. 기간 동안. 근데 워낙 그런 측면에서도 요즘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빠르게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도 뭐 이 온라인 구매 비중이 전체 매출, 소매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그쪽을 포기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어쨌든 상황은 들어가야 분명합니다. 되는 예. 상황이다라는 네네. 말씀. 다이소는 이거에 대한 생각 말고도 또 해야 될 게 품질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품질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잊을만하면 품질 문제가 거론이 돼요. 최근에는 납으로 범벅된 슬리퍼라고 이제 네네. 소비자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리콜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 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반복되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반복되는 이유야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 네. 필요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이소가 추구하는 그런 포지셔닝 컨셉 자체가 가성비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이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그 뭐 유해 성분이 나온 슬리퍼라든지 또 그 전에는 또 뭐 아기 욕조 문제도 좀 있었고 네. 또 최근 기사 보니까 불량 일회용 접시도 또 뉴스 기사에 실리고 온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의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이소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다이소가 우리들에게 10개를 잘했다 그래도 한 개 잘못한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예, 다이소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고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거를 수 하거나 있어요. 대응을 네네. 해야 되는 네네.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이소가 일본 기업인 줄 아는 사람들도 아직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은 요 꼬리표를 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거를 뭐 언제 뗄 수 있을지를 뭐 제가 네. 예, 얘기하기는 뭐 쉽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 다이소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일본 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은 분명히 아니죠. 예, 한국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다이소 상교라는 그런 그 일본 기업의 투자를 좀 받으면서 네. 브랜드명을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한 34% 정도의 지분도 예, 일본 고 다이소 상교 네. 기업으로 이렇게 떼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창업주께서 이렇게 그 다이소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뭐 맞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토종 기업이고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뭐 일본 쪽에 이렇게 뭐 어떤 이익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네.
근데 최근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그 다이소 상교 그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는 그냥 제2 투자자로서 이렇게 좀 투자에만 지분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뭐 배당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뭐 지금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조금은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투자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 네네.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뭐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네. 예,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일본의 다이소 상교의 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네. 못한데요. 뭐 당연히 기업이라면은 뭐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궁금한 것이 규모의 경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과연 롱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길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좀 물음표는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사례가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월마트를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다이소랑 비슷하게 예, 그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결국은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캐치프레이즈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지속 가능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월마트가 그럼 처음부터 그런 포지션 컨셉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노력 없이 지금까지 성공을 이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지 않고요. 뭐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뭐 굉장히 좀 현명한 어떤 의사결정, 특히 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런 어떤 좀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서 좀 계속 롱런할 수 있게끔 머리를 좀 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네. 경쟁자가 상당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그 이커머스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네네. 알리도 공격적으로 그 한국 시장을 마켓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다이소의 온라인 전략과 다이소의 오프라인 전략이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가, 혹은 이 유통시장이 좀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뭐 월마트가 아마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뭐 다이소 입장에서도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최근에는 테뮤인가요? 뭐 이런 네. 중국 기업들, 네. 온라인 기업들의 한국 진입에 대해서도 뭐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좀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온라인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 입장에서도 현재 처해진 여건 하에서 물류 시스템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네. 뭐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뭐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만 온라인 쪽으로 확대하는 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어떤 고객 체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월마트도 보면 그런 것들에 초점을 흐려가면서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본인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본질, 오프라인 매장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면서 네. 온라인 쪽으로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 네. 시너지라는 거를 좀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그 요즘 이 다이소가 이렇게 인기 많은 소비 트렌드라고 해야 될거 이런 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이소가 인기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다이소만의 인기라고 하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좀
편의점처럼 내가 뭔가 필요해서 갈 수 있는. 예, 네. 들러서 네.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쉽게 주변에서 뭐 발품을 많이 팔지 않지만 매력적인 가격대에 내가 필요한 어떤 생활용품을 네.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소비자들 머릿속에 뭐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소비자에게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편의점에 비해서도 더 많은 품목들을 취급을 함으로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윈도우 쇼핑의 어떤 그 소비자들에게도 좀 매력적으로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참 그 다이소라든가 쿠팡의 선전을 보면서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유통업계 움직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소비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